자, 2006학년도 문제 중력장에서의 운동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10m 떨어진 연직선 상의 두 지점에서 물체 A, B가 동시에 발사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동시라는 말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요. 연직 아래쪽으로 10m/s의 속력으로 발사된 A와 지면에서 연직 위쪽으로 10m/s의 속력으로 발사된 B는 연직선 상의 한 점에서 충돌한다. 여기도 줄을 쳐놓고요. 그러면 동시에 던져서 나중에 이제 동시에 충돌을 했기 때문에 출제자가 준 것은 운동 시간이 t로 똑같다, 이런 정보를 준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운동 시간이 똑같다는 거를 이제 인지하시고, 그리고 이때 시간을 t라고 두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t를 없애주시면은 그게 최종 답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지구와 달에서 각각 실험했을 때 지구에서 얻은 값과 달에서 얻은 값이 같은 것은 뭔가요? 뭐 걸린 시간 또는 B의 높이, 그 다음에 A의 속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잠깐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얘네들이 A는 속력이 증가하고 B는 속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충돌하는 지점은 여기 5m 지점이 아니라 약간 아래쪽 뭐 한 4m나 뭐 이쯤, 4.5m나 이쯤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꽝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A가 낙한 거리를 SA라고 하고요. B가 올라간 거리를 SB라고 했을 때 수학적으로는 SA하고 SB하고 두 개를 더했을 때 전체 10m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이때 얘네들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기 때문에 등가속도 공식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자, 등가속도 공식은 세 가지가 있죠.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세 번째는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자, 이때 1번은 시간이 주어지면 풉니다. 또는 시간을 물어볼 때 푸는 거고요. 2번은 S와 T에 대해서 물어보면 푸시면 되고, 3번은 S만 언급이 되어 있으면 푸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간을 T라고 두고 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운동 시간을 T라고 두고 푸시고, 그 다음에 이동 거리의 합이 10이다라는 걸 써먹어야 되니까 지금 ST에 대한 언급이 다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등가속도 공식 2번을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SA는 얼마냐? SA는 지금 10의 속도로 움직였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지금 운동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되는 가속이 됩니다. 가속. 말 그대로 가속이 됩니다. 자, 그에 반해서 SB는요. 10t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지금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속도가 감속하는 가속도가 됩니다. 또는 이제 감속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이 10이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됩니다. 다음에는 우변은 20t만 남고요. 좌변은 두 개 돼서 10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t는 5초 이렇게 되고요. 자, 다시 이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은 B가 충돌하는 이제 높이가 나오죠. 이거 집어넣으면 50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5.
25. 25에 5니 125. 그러면은 마이너스 75. 잘못 구했군요. 이게 5가 아니라 0.5네요. 0.5. 0.5. 그래서 이거 집어넣으면 5. 그 다음에 이거는 5. 그 다음에 4분의 1. 1.25. 그러면 3.75m. 네, 요게 답이네요. 네. 3.75m가 답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푸는 방법인데 사실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되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하지 않고요. 네. 암산으로도 답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세컨드 메서드. 상대 가속도 이용하기. 자, 첫 번째. 자, A가 봤을 때 B의 상대 속도는 목적어 빼기 주어 또는 관찰 대상 빼기 관찰자 하면은 이제 20m/s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본 B의 상대 가속도는 B의 가속도 빼기 A의 가속도 이렇게 되죠. 즉 관찰 대상 빼기 관찰자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값은요 둘 다 10이에요. 그리고 방향은 둘 다 아래 방향이에요. 아래 방향. 그래서 빼면 이제 0이 나오죠. 됐죠? 자, 그러면 이거의 물리적 의미 또는 뭐 시사하는 바가 뭐냐? 자, A가 봤을 때 B가 가속 운동을 하지 않는다. 즉 A가 본 B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이제 가속도가 20으로 처음에 그 상대 속도가 20으로 보였잖아요. A가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A가 봤을 때 B가 가속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A가 봤을 때 B의 속도는 계속 20인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A가 본 B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그 말은 A가 봤을 때 B가 전혀 속도가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A가 봤을 때 B는 계속 이제 20m/s로 보인다. 그러면은 A, B 사이에 이제 처음에 간격이 1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A가 B를 봤을 때 계속 20으로 자기 쪽으로 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마치 A가 본 B는 등속 직선 운동하기 때문에 뭘 써먹을 수 있냐면 거속시 공식을 써먹을 수 있어요. 즉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t가 5초다라는 거를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 요게 200m고요. 자, A가 50m/s로 던져지고요. B가 50m/s로 던져질 때 몇 초 후에 충돌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A가 봤을 때 B의 상대 속도가 100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변하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 사이의 거리는 200이고 그래서 A가 봤을 때 B는 200m 떨어진 거리를 100의 속도로 계속 자기한테 일정하게 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만나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200 나누기 100 해서요 2초 후에 만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는 시간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상대속도 최초 상대속도를 구하세요. 최초 상대속도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최초 둘 사이의 간격을 이걸로 나눠주시면은 만나는 시간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대충 다 했으니까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실험을요, 달에서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차피 달에서 실험한다고 해봐야 차이점은 이제 중력각도 g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최초 상대 속도, 최초 간격 얘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얘는 10분의 10해서 아니 다시 20분의 10해서 지금 상대 속도가 20이니까요. 0.5 얘는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을 구하시오. 기억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걸린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답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자, 충돌하는 지점은 어떻게 되나요? 충돌하는 지점. 자, 충돌하는 지점은 뭘 써야 되냐면 S는 V0t 그 다음에 2분의 1 AT제곱을 써야 되는데 자, 어차피 이제 요 값은 변함이 없어요. 요 값은 어차피 B의 속도가 10이고요. 걸리는 시간이 0.5니까 이 값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달에서는 이게 원래는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될 게 요게 약간 작게 한 뭐 마이너스 3 요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t의 제곱. 그래서 이제 지구였으면은 이게 10이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값이 많이 빠져가지고 S가 뭐 3.75 이렇게 나왔겠지만 달 같은 경우는 빼는 숫자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은 거의 한 4.8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가운데서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충돌 높이는 오히려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같진 않고요. 그 다음에 디귿. 충돌하기 직전에 A의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자, A의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등가속도 공식 1번을 쓰시면 돼요. V는 V0 플러스 AT. 왜냐면 지금 시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등가속도 공식 1번 아니면 2번밖에 쓸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A 입장에서 봤을 때 지구에서 각도는 1초마다 10씩 변하기 때문에 처음 속도 10보다는 많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달에서 가면 이 값 자체가 작아요. 예를 들어서 뭐 3, 뭐 이 정도. 그러면은 이제 충돌할 때 아무래도 지구보다는 속도가 덜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값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그 중력장에서 운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문제고요. 이거는 뭐 또 워낙 또 배점 높은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1번만 답인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공을 수평면과 이루는 각 세타 속력 V0로 던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20도로 던졌고 그 다음에 20m/s로 던졌다. 그때 이제 수평 도달 거리는 R이고 최고점까지 걸린 시간은 T1이다.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기억. 자, 다른 건 놔두고 속력만 증가시키면 도달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당연히 길어집니다. 길어지고요. 자, 요거는 또 설명을 잠깐 또 해야겠네요. 자, 포물선 운동에서 초속도가 V0고
던져진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 얘는 이제 운동 자체는 2차원 운동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차원 운동을 이제 그 푸는 방법은 이제 가장 그 기본적으로 이 V를 나누는 거죠. V를 나눠보면 이제 이쪽 방향은 V0x라고 쓰고 V0 곱하기 사인 세타 수학적으로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 같은 경우는 V0y라고 쓰고 V0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등각수도 공식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번 V는 V0 플러스 AT, 2번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3번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이제 요거 운동 자체가 X, Y 나눠서 봐야 되는데 Y 방향 같은 경우는 이제 중력을 받으니까 등각수 운동을 하기 때문에 등각수 공식을 쓰시면 돼요. Y 방향은 Y축 운동 자체는 등각수 공식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X축 같은 경우는 중력을 받지 않고 아무도 어떤 이제 힘도 없기 때문에 X축 같은 경우는 이제 거석시 공식을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나와 있는 게 지금 이제 요 높이, 최고점 높이가 나와 있는데요. 최고점 높이까지 만약에 이제 시간을 구해라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y 성분, 그다음에 y 성분 이렇게 써주시고요. 최고점에 도달하면은 일단은 y축 방향 속도는 없어지죠. 이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가속도는 이제 원래는 요게 마이너스 g였죠. 마이너스 g였죠. 그래서 여기서 t는 g분의 v0y 또는 g분의 v0 사인 세타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고점까지 높이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지금 이제 여기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최고점에 도달하면 이제 이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도는 이제 마이너스 G니까 최고점의 높이 S는 최고점의 높이 S는 2지분의 V0Y의 제곱 또는 2지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평 도달거리,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수평 도달거리. 이거는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X축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등속 직선 운동을 하니까 거속시 공식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수평 도달거리 레인지는 영어로 레인지라고 합니다. 얘는 수평 속력 V0 X 곱하기 전체 제공시간 T 이렇게 쓰고요. 자, V0x는 V0 곱하기 코사인이고요. 그 다음에 t는 이 최고점까지 걸린 시간의 2배입니다. 그래서 g분의 V0 사인 쓰시고 2를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요것은 g분의 V0 제곱 이렇게 붙여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인하고 코사인하다가 2까지 곱해져 있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사인 2세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 되냐면은 2세타가 90도일 때, 물리적 의미는 2세타가 90도일 때 전체 사인 값이 제일 커지면서 R도 제일 커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즉 세타가 45도일 때 그때 무조건 제일 이제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즉 기억 같은 경우는 각도는 똑같은데요. 이 속력만 증가시켰답니다. 속력만. 그때 이제 최고점까지 걸리는 시간 얘는 어떻게 되냐? 속력이 증가하면요. 이게 증가하면 당연히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죠. 기억은 맞는 거고. T1이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각도만 증가하면 수평 도달거리가 증가하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도만. 지금 각도가 45도일 때가 제일 먼데요. 지금 이제 처음 각도는 20도고 그걸 40도까지 늘렸어요. 그러면 이 값이 커지니까 당연히 이게 커지겠죠. 니은까지도 맞아요. 니은까지도 맞고. 자, 그 다음에 디귿. 이번에는 세타하고 각도하고 모두 다 증가시켰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최고점까지 높이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얘도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얘도 증가시켰답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디귿도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 맞는 거는 이제 5번 뭐 이렇게 됩니다. 화면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원형이 세 바퀴로 이루어진 동력 전달 장치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세 바퀴의 가장자리에 있는 점이다. 자, 이때 세 점의 가속도를 비교해 보시오.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운동에서 가속도를 비교하는 건데요. 원운동과 가속도는 R분의 V제곱, 그 다음에 R 오메가 제곱 두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자, A하고 B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A하고 B는 컨베이어 벨트에 연결되어 있는데, 컨베이어 벨트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여기서 접선 속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접선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제 줄이 이렇게 쫙 풀릴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3m가 풀렸다고 합시다. 1초에. 그럼 여기서는 줄을 얼마나 감아야 되느냐? 예, 1초당 3m씩 감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1초당 3m를 감지 않고 만약에 1초당 4m를 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너무 많이 감아버리고 얘는 덜 풀어졌기 때문에 중간에 실이 끊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은 얘도 똑같이 1초에 3m씩 당겨야 됩니다. 즉 컨베이어 벨트로 연결되어 있으면 속력이 같다는 거죠. 그럼 속력이 같기 때문에 무슨 공식을 쓰냐? 얘를 쓰시면 돼요. A는 R분의 V제곱. 그러면 이제 속력이 같기 때문에 얘는 이제 상수 취급하면 가속도는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이 작은 B가 가속도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A하고 B를 비교해 보면은 반지름이 작은 B가 가속도가 더 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BC를 한번 봅니다. BC. 자, BC는 이제 같은 그 원통에서 같이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각속도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가 여기서 이제 90도 정도 돌아가면 C도 같이 90도만큼 돌아가고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이제 B가 한 바퀴 다 돌면 C도 같이 한 바퀴 다 돈다. 뭐 이런 얘기죠. 같은 통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속도가 동일하니까 이제 요 공식을 쓰시면 되죠. 그래서 A는 R 오메가 제곱을 쓰시면 돼요. 그럼 오메가가 통제 변연이니까 A는 R과 정비례 관계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므로 땡땡땡. 예, 반지름이 큰 C가 B보다 각속도가 더 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R분의 V제곱으로 쓰면 안 되나요? 자, 세컨드 메서드. R분의 V제곱으로 쓰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써도 됩니다. 써도 되는데 왜 이걸 안 쓰냐면은 B하고 C 같은 경우는 지금 R도 다르고 V도 달라요, 사실은. 왜냐면은 B가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이동하면은 C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동하다 보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C가 훨씬 이동거리가 더 크죠. 속도가 C가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R도 다르고 V도 다르니까 무려 변수가 두 개나 있습니다.
그럼 변수 두 개를 비교하려 그러면 좀 이제 버겁죠. 비교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풀지는 않습니다. 풀어도 되긴 되는데. 그래서 자꾸 이제 뭘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은 B하고 C에서 어떤 물리량이 같으냐, 또는 어떤 거에 실험적으로 통제 변인이 있느냐 이런 걸 자꾸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통제 변인이 들어있는 공식을 쓰셔야지 답을 찾기가 훨씬 편하죠. 자, 어쨌든 최종 결론은 B가 더 크고 그 다음에 C가 더 크니까 C, B, A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CBA 5번이 답입니다. 자, 7번입니다. 자, 그림은 어떤 행성이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B에서 훨씬 더 큰 게 뭐냐? 일단은 이제 만유인력은 B에서 더 크죠. 왜냐하면 만유인력 공식이 R제곱분의 GMM인데 이게 거리가 아무래도 이제 작아져야, 가까워져야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뭐 아셔야 되는데 그 케플러 2법칙에 의하면 이 B쪽, 이 R이 작아지는 B쪽이 훨씬 그 속력이 빠르다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케플러 2법칙인데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B에서 더 빨라요. 이건 뭐 사실은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고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위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U는 마이너스 R분의 GMM입니다. 그래서 이제 R이 작으면 요 값이 커지죠. 근데 R이 작으면 이 값이 커지는데요. 아니 다시 R이 작으면 이 값이 커지는데 여기 마이너스까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같이 감안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같이 따지면은 이제 R이 작아지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값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이 이제 10일 때보다는 5가 되면은 이 값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게 자, 이 GMM을 1이라고 둡시다. 그러면 이제 R이 10일 때는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10분의 1이고요. R이 5일 때는 마이너스 5분의 1이죠. 그러면은 두 개 비교하면 마이너스 5분의 1이 더 크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R이 이제 작은 쪽이 에너지가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이게 U 위치 에너지 그래프, 그 다음에 여기 거리다라고 하면 이제 요렇게 그립니다. 왜냐면 이제 R하고 U는 반비례긴 한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야겠죠. 자, 그래서 R이 행성의 위치 에너지. 말을 잘못했군요. 말을 잘못했네요. 이거는 마이너스 0.1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0.2니까 이게 더 큰 거죠, 그죠? 이게 더 큰 거죠. 말을 잘못했네요. 그래서 R이 큰 게 이게 작은 걸로, 그죠? R이 큰 게 이게 작은 걸로. 그래서 R이 크면 클수록 이제 이 값 자체는 작아지는데 이게 마이너스까지 있으니까 오히려 커지는 거죠, 그죠? 말을 잘못했네요. 그래서 R이 커지면 에너지가 작아지는 걸로. 아닌데 R이 커지면 커지는 거네. 자, 다시요. 말이 자꾸 이제 꼬이는데, 자, R이 크면 클수록이요. R이 크면 클수록 이 값은 작지만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고려하면 이제 오히려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R이 커지면
위치 에너지도 같이 커지는 걸로.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게 이제 반비례 그래프인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R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에너지가 더 커진 걸로. 그래서 재밌게도 R이 무한대가 되면요, U가 0이 되는데 이게 가장 최대가 됩니다. 위치 에너지는. 예,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B,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근일점이 있다라고 하죠, 그죠? 가까운 근자에 해일자 써서 해에 가깝다 또는 태양에 가깝다, B를 근일점이라고 하는데, 근일점에서는 만유인력도 크고 운동에너지도 크지만 위치 에너지는 오히려, 네, 저기 먼 무한대 쪽이 오히려 더 크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자, 일단 역학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연력학부터 하겠습니다.